아무리 막장 드라마가 유행이라고 하고 또 뉴스를 보다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사건, 사고들이 벌어지지만 그래도 아직은 살만한 세상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네요. 혹시나 지금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힘든 일이 있으시다면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마시고 희망과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지내시다 보면 반드시 웃을 날이 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60대 남성으로 슬아이 두 딸을 두고 있습니다. 작은 딸은 우리 부부의 친자식이고 큰 딸은 입양을 했어요. 사실 우리 부부에게는 입양 계획이 전혀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20대 때 결혼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도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또 아직 세상 경험도 없고 어린 나이였고 더군다나 자식을 키워본 경험도 없는데 입양이라는 것은 우리와는 동떨어진 남의 나라 이야기였죠. 그런데 하루는 미국에 계신 저희 형님한테 국제 우편으로 편지가 왔는데 아이를 못 갖는 불임 판정을 받았다면서 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깊은 고민과 걱정을 하셨습니다. 저희 집은 대대로 내려오는 종갓집으로 특히나 형님은 장남이기 때문에 그 당시 어르신들의 생각으로는 당연히 자식을 낳아서 대를 이어야 했죠. 저희 어머니도 아들을 못 낳는다고 갖은 시집살이에 고된 구박을 받다가 딸만 셋을 낳고 거의 쫓겨나기 일보 직전인 상황에서 태어난 것이 저희 형님이었습니다. 같은 아들이었지만 저보다도 5살 위인 형님은 훨씬 집안의 기대와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면서 독차지하고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없는 형편에도 대학 공부에 미국 유학까지 떠났다가 거기서 알게 된 형수님과 결혼을 하신 거였어요. 결혼한 지 5년이 지나도 계속 아이가 생기지 않자 급기야 저희 어머니는 이혼하고 재혼하라는 말까지 나오던 상황에서 미국에 있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까 형수님은 멀쩡한데 형님이 몸에 문제가 있어서 아이를 갖기 힘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시험관 아기로 할 수 있는 방법도 드물었고 만약에 한다고 해도 머나먼 이국 땅에서 그때 당시 수천만 원의 비용이 나온다고 했었습니다. 배를 타고 온 국제우편에 쓰여있는 내용을 받아본 저와 아내는 큰 충격에 빠졌죠. 형님과 형수님을 자주 보지는 못했지만 제게는 당연히 언제나 잘해주던 하늘 같은 형님이었고 형수님도 참 착하고 좋으신 분이었는데 아이를 못 갖는다고 이유는 안 될 말이었어요. 계속 고민을 하던 우리 네 사람은 한 가지 묘안을 생각해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내에 있는 입양기관에 알아봐서 어른들 몰래 아이를 입양한 후에 친아이처럼 키우는 것이었죠. 요새야 사회적으로 연예인이나 일반인들도 공개 입양을 감추지 않고 아이들에게도 어릴 적부터 이야기해주는 열린 분위기이지만 7, 80년대만 해도 입양은 엄청난 출생의 비밀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집은 종갓집 장남의 출생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1급 비밀로 해야만 했고요. 제 아내가 국내 입양기관에 직접 가서 알아보고 관련된 서류도 몰래 준비하면서 태어난 지 100일 정도 된 여자 아기를 미국에 계신 형님에게 입양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도 같이 가서 봤었는데 방긋방긋 잘 웃고 통통하고 건강한 아기였어요. 몇 달이나 준비를 해서 각종 문서와 수속도 마치고 이제 함께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갈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앞불싸 갑자기 입양기관에서 전화 한 통이 왔는데 엄청난 소식이었습니다. 갑자기 해외로 지정 입양을 못하게 되어서 아이를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어요. 저와 아내는 충격에 빠져서 바로 국제전화로 미국 형님에게 전화를 했더니 형님도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리냐면서 형수님과 함께 펑펑 우시더라고요. 세상 일이라는 것이 참 묘하게 돌아가죠. 신혼부부였던 저와 아내도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100일 된 여자아기의 입양은 물거품처럼 없던 일이 되어버렸는데 아내와 제가 아기 얼굴이라도 안 봤다면 또 혹시 어떻게 되었을지는 모르겠는데 자꾸만 그 갓난이 젖먹이가 머릿속으로 뱅뱅뱅 아른아른 거리는 것이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버려진 그 아기는 법이든 뭐든 결론적으로 우리에게도 올 수 없게 되었으니 2번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하고 가엾습니까? 역시 아내도 저와 같은 생각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부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 여자아이를 우리라도 키우겠다고요. 25, 26 젊은 부부였고 아직 우리에게도 아이가 없던 신혼이었는데 도저히 그 갓난아이를 모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사연으로 우리 큰딸은 저희에게 우연처럼 운명처럼 와주었고 다음 해에 아내도 임신을 하면서 두 딸아이를 키우는 가족이 된 것이죠. 그런데 참 웃긴 것이 애초에 처음 입양을 원했던 형님 부부는 그 일이 있고 얼마 안 있어서 임신을 하게 되었고 건강한 사내 아기를 낳아서 어르신들에게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없었답니다. 그 뒤로도 형수는 임신을 해서 아들만 둘을 키웠으니 참 사람 일이라는 게 알다가도 모를 일이죠. 아무튼 저희 부부는 2년 터울인 자매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키웠습니다.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선에서 모든 것을 다 해주었고 사랑도 듬뿍 주었죠. 아내는 임신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부모님에게는 입양 사실을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님이야 계속 미국에 있으면서 볼 수가 없었지만 저희 부부는 이미 몇 차례나 시골에 갔었기 때문에 갑자기 100일 된 아이를 저희 아이라고 숨길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어른들은 큰딸이 입양하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지만 무조건 비밀로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오직 두 딸들만 이 사실을 20살이 지나도록 모르고 있었어요. 아유, 어쩜 첫째 딸은 엄마를 쏙 빼닮고 막내 딸은 아빠를 쏙 빼다 박았네. 신기해라. 천만다행히도 주변 사람들이나 친척들이 봐도 큰딸과 아내의 얼굴은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었죠. 외형적으로 외모적으로 겉에서 봤을 때 다른 부분은 커갈수록 큰딸이 키가 매우 큰 편이라는 것이었어요. 우리 집안이나 아내 쪽도 거의 전부 키가 160cm 언저리거나 그 아래인데 큰딸은 중학교 때부터 170cm가 넘었습니다. 우리는 6.25 때 돌아가신 작은 할아버지랑 외삼촌들이 키가 컸다면서 없는 사람을 닮은 거라는 핑계를 대었죠. 키만 빼고는 특별히 다른 점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생김새가 우리 셋과 생판 다르게 생겼더라면 커가면서 사춘기도 되면서 딸들도 남들도 이상하게 생각했을 텐데 마음으로 가슴으로 더 신경을 써서 키운 자식이라 그런지 외모도 성격도 점점 저희를 닮아가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오히려 친딸인 둘째가 더 속을 썩이고 우리와 성격이 다를 지경이었습니다. 양가 집안 모두 성격이 내성적이고 밖으로 나서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성격인데 둘째 딸은 상당히 외향적이고 밖에 나가서 노는 것을 좋아하고 친구도 많고 성격도 괄괄했습니다. 언니는 저렇게 얌전하고 공부도 잘하는데 너는 왜 그러냐? 아휴, 언니 하는 거 반만 닮으면 걱정이 없을 텐데. 중고등학교 때에는 같은 학교를 다니면서 선생님들에게 이런 이야기도 들은 것 같더라고요. 아내와 저도 자매라면 의례의 딸 둘을 비교할 수도 있었겠지만 저희는 입양의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나 그런 비교의 말은 일절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경 쓴다고 했던 것들이 오히려 더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도 나중에 들었죠. 입양한 자식과 친자식을 함께 돌본다는 것은 생각보다도 훨씬 더 예민하고 어려운 문제였답니다. 저희는 그나마도 아기가 아주 어렸을 때 왔고 친자식보다 먼저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첫 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부모가 되면서 키운 정이 더 특별할 수도 있었고 반대로 그랬기 때문에 처음이라 시행착오가 더 많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가족에게 엄청난 사건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매주 일요일 아침마다 함께 교회에 가는데 성인이 된 이후부터 기독교를 선택하고 믿었던 저와 아내로서는 상당히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당시 대학에 2번 연속 떨어져서 삼수생이었던 작은 딸이 세상을 등지려 나쁜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남의 일이라고 듣기만 해도 놀라운데 저희는 오죽 놀랐겠습니까?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철렁거리고 숨쉬기조차 힘이 드네요. 작은 딸은 겉으로 봤을 때 전혀 평소와 다를 것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가족은 매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무슨 말이든 전부 터놓고 얘기하고 아내와 저 역시도 다정다감한 부모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만하면 누구보다 화목한 가정을 일궜다고 나름대로 아내와 자부심까지 느끼고 있었는데 작은 딸이 그런 나쁜 마음을 먹었다니. 그야말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겉으로 봤던 가족의 모습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심각하게 자괴감과 괴로움,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수면제를 다량 복용한 작은 딸을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이 바로 저희 큰 딸이었습니다. 그날도 일요일이어서 아내와 저는 일찍 교회로 향했고 딸들도 예배 시간에 만났었습니다. 그리고 각자 속한 모임이 있어서 저와 아내는 늦게 집에 도착할 예정이었죠. 의대에 다니던 큰딸은 원래도 바쁜 아이라 예배만 보고 바로 학교로 실습을 하러 갈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유난히 집에 일찍 가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전날 밤 꿈에 동생이 나왔는데 안개가 자욱한 강에서 혼자 나룻배 같은 조각배를 타고 작은 딸이 그 강을 건너서 저편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만난 작은 딸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유난히 동생이 기운이 없어 보였다는군요. 그때쯤 큰딸은 의대 공부로 바빠서 거의 매일을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했었는데 작은 딸이 걱정이 되어서 집에 일찍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령아, 얘가 왜 이래? 미령아! 집에 아무도 없을 줄 알고 들어간 큰딸은 화장실에서 약을 먹고 쓰러져 있는 둘째 딸을 발견했습니다. 그 화장실은 변기가 고장이 나서 평소에는 쓰지 않던 화장실이었는데 어쩌면 그렇게 큰딸은 딱 그날 그 시간에 집으로 갔으며 또 그 화장실에서 동생을 발견할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준비된 우연이자 운명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은 딸은 의식이 없었고 큰딸은 119에 신고해서 집에서 가장 가까운 응급실로 갔습니다. 저와 아내는 교회 모임에 참여해서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문득 휴대폰을 보니까 부재중 전화가 23통이나 와 있었습니다. 혜령아, 무슨 일이야? 웬 전화를 이렇게 많이 했어? 아빠, 지금 빨리 땡땡병원으로 오세요. 왜? 어디 다쳤어? 네가 다친 거야? 얼만큼 아픈 건데? 무슨 일인데? 내가 아니라 미령이가. 얼른 와서 얘기해요. 저와 아내는 외투도 제대로 걸치지 못하고 버선발로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작은 딸은 위세척을 하려고 응급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그때까지도 작은 애가 일부러 제 손으로 약을 한 움큼이나 먹었을 거라고는 전혀 상상도 하지 않았고 뭔가 독극물 같은 것이 실수로 몸 안에 잘못 들어간 줄로만 알았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나온 의사의 말로는 조금만 자칫 잘못해서 시간이 더 지났으면 위험할 수도 있었다고, 그나마 빨리 발견을 해서 위세척으로 약물을 다 깨끗하게 비워냈다고 하더라고요. 수면제 성분이 과다 복용으로 나왔는데 혹시 집안에 무슨 문제가 있으신가요? 아니, 수면제요? 우리 미령이가요? 그렇다면 저 애가 수면제를 많이 먹었다는 건가요? 아니, 세상에. 네, 환자 깨어나시면 너무 다그치지 마시고 잘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안정이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심리 상담도 함께 받아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우리 부부는 너무나 기가 막히고 충격을 받아서 입 밖으로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멀어지는 의사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제까지의 인생이 완전히 조각나는 듯 하더군요. 옆에 있는 아내 역시 말할 것도 없었고요. 딸아이는 위세척을 하고 나서도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못 찾고 있다가 3일 만에 깨어났습니다. 드디어 일반 병동으로 옮긴 후에 눈을 뜨고 저희를 보더니 눈물이 한 방울 주르륵 흐르는데 저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만 같았죠. 왜 우리 작은 딸이 그런 나쁜 생각을 했을까?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답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자식 키우는 데는 정말이지 정답이 없더라고요. 엄마, 아빠, 미안해. 아이가 의식을 차리고 제일 먼저 한 말이었어요. 다 갈라져가는 목소리로 겨우 저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아빠로서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왜 그랬냐고 고래고래 화를 내면서 소리라도 실컷 질러야 할지, 아니면 이렇게라도 다시 살아줘서 고맙다고 해야 할지 어떤 감정이 들어야 되는 건지 도무지 정답이 떠오르지를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입원실 내에는 조용한 정적만이 흐르고 작은 딸과 아내는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침묵을 깨고 큰 딸이 먼저 입을 열더라고요. 미령아, 내가 먼저 발견했어. 그동안 너랑은 서로 못하는 이야기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어? 뭐가 그렇게 힘들었던 거야? 언니가 잠깐 공부한다고 바빠서 너를 잘 돌보지 못한 것 같아. 미안해. 언니, 어떻게 된 거야, 우리 딸? 엄마 아빠한테 조금씩 이야기해 줄 수 있어? 엄마는 너무 놀라서 이제까지 잠 한숨도 못 자고 있어.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냥 삼수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언니처럼 나는 잘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럴 생각은 없었는데. 바보야. 네가 죽기는 왜 죽어? 엄마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나는 입양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잘해주시는 거라고. 뭐? 언니,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지금 이게 무슨 소리야? 저와 아내는 물론 친척 친지들까지 20년이 넘도록 모두들 잘 속여왔다고 생각했는데 큰딸이 입양 사실을 알고 있었다뇨. 작은 딸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모두는 두 번째로 또 한 번 커다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작은 딸은 말하기가 힘들었는지 다시 의식을 잃었고 급하게 온 간호사는 안정제를 주사해서 환자를 재우더라고요. 너 알고 있었니? 언제부터 알았어? 왜 그동안 말 안 했어? 딸의 병실을 나온 우리 셋은 정신이 멈춘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울면서 큰딸을 붙잡고 절규했죠. 지나가던 환자들, 의사, 간호사가 모두 쳐다보는데 저는 아무 말도 아무 행동도 못하고 상황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큰딸은 담담하고 차분하게 이야기를 이어나가더라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딱 봐도 나만 키도 크고 다르잖아. 이사했을 때 서류도 봤어. 세상에 맙소사. 큰딸이 고등학교 1학년 때라면 7년 동안이나 입양 사실을 알고도 숨기고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우리 나름대로는 완전 범죄 아닌 완전 범죄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큰딸은 그 예민한 사춘기 때부터 자신이 입양하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휴게실로 가서 큰딸의 모든 이야기를 들었고 이제는 사실 말해야 된다는 생각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많은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큰딸은 어느 정도 상황을 알고 있더라고요. 이미 입양기관에 자신이 입양하게 된 경위를 다 찾아봤다는 것이었습니다. 성인이 되면 본인에게는 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큰딸은 이제 괜찮다면서 미령이에게도 정확하게 모든 것을 알려줘야 한다면서 자신보다는 동생을 더 신경 썼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데 저는 두 딸 모두가 안쓰럽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좀 더 일찍 모든 것을 다 말해야 되지 않았을까. 그랬다면 작은 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라는 후회도 들었지만 이미 벌어진 일은 벌어진 것이었고 앞으로의 미래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폭풍 같은 시간들이 지나고 다음 날 완전히 의식을 되찾은 둘째 딸과 함께 우리 넷은 또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작은 딸도 충분히 궁금한 문제이고 자기 일이기 때문에 더욱더 정확하고 침착하게 모든 것을 말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숨겨진 이야기를 모두 들은 둘째 딸은 다시 한번 흐느끼면서 언니를 찾더라고요. 언니, 내가 잘못했어. 내 생각이 짧았어, 언니. 다시는 안 그럴게. 그래, 다시는 그러지 마. 꼭 약속해. 인생은 소중한 거잖아. 우리 모두 열심히 살아야지. 안 그래? 알았어. 약속할게, 언니. 그렇게 말을 하면서 두 딸은 서로를 껴안고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어요.
저와 아내 역시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만 외톨이라고 생각했던 둘째, 그리고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내색 한번 하지 않고 항상 묵묵히 최선을 다했던 첫째. 그 둘을 생각하니까 부모인 저희의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다시 이성을 차리기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자, 됐다. 모두 다 건강하면 된 거야. 전부 괜찮으면 된 거야. 그렇지? 앞으로 잘 살면 돼. 그만 울자. 뚝! 네, 아빠. 우리 그만 울자. 울 일도 안 생겼잖아. 그치? 그때 이후 우리는 2번 다시 입양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다시 이전처럼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으로 돌아갔어요. 작은 딸과 큰 딸 모두 서로에 대한 자매애와 우애가 훨씬 더 깊어진 것만 같았습니다. 이듬해 작은 딸은 원하던 대학, 원하던 학과에 당당하게 입학했고 큰딸 역시 의사가 되기 위한 순서를 착착 밟아나가고 있었죠. 그리고 점점 더 나이를 먹고 생각이 깊어질수록 오히려 입양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밝게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세상이 정말 달라졌구나. 시대가 좋아졌구나. 그리고 우리도 좀 더 오픈된 열린 마음으로 입양을 바라봐야겠다고 깨달았습니다. 현재는 2딸 모두 시집을 가서 아들, 딸 낳고 잘 살고 있고요. 얼마 전에는 또 한 번 큰딸이 우리 가족에게 큰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바로 제가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큰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진료보는 것부터 크고 작은 뒤치다꺼리와 회복까지 하는데 큰딸이 엄청난 힘이 되어준 것입니다. 심적인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잘 아는 병원과 의사에게 특별히 부탁을 해서 병원비도 최대한 낮춰주었고 일부를 보태기까지 하더군요. 작은 딸 역시 건강이 최고라면서 곁에서 저를 항상 응원해주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에는 언제나 언니와 함께 의논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든든한 자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세상을 떠나고 없어진 다음에라도 새 여자들이 지금처럼 오순도순 행복하게 잘 지내기를 바랄 뿐이고 분명히 그럴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희 부부는 2 사위와 손주들에게도 똑같이 대하고 상속 문제 역시 모든 것을 절반으로 정확하게 나눠줄 생각입니다. 혹시라도 입양을 고민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계시다면 저와 아내는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입양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해볼 만한 가치가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친딸과 데려온 딸을 똑같이 대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사람에 따라서 다르고 저 역시 정말로 100% 똑같이 대했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저희 딸들이 가지고 있겠죠. 하지만 이것 하나만큼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히 이야기하건대 낳은 정보다는 키운 정이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저의 이런 꿈을 실현시켜준 너무나도 잘 성장해준 아이들에게 감사합니다. 우리 부부가 아무리 잘해보려고 했다고 해도 아이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행여나 엇나가거나 비뚤어진 마음이 있었다면 우리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깨져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아이들을 믿었더니 믿는 만큼 좋은 사람으로 자라주었고 저보다 더 큰 어른으로 성숙해 갔습니다. 큰딸에게 너무나 고맙습니다. 물론 작은 딸도 마찬가지로 고맙고요. 마지막으로 나와 함께 이 비밀을 같이 유지하고 지키느라 고생했을 아내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네요. 아내가 없었다면 애초에 입양이라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었을 겁니다.